네, 우리 고객님이요, 펌을 하러 오셨습니다. 펌을 하러 오셨는데, 모발 진단을 우선 해보면, 모발이 굉장히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시술로 인해서 윤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촉감으로 봐서 손을 넣었을 때도 엉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시술을 몇 번 했나 여쭤봤더니, 밝은 황금색의 염색을 하시고, 펌을 하시고, 지금 다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모에 화학적 시술이 3번 들어갔기 때문에 모발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은 볼륨 매직을 해드릴 텐데, 지금보다 모발이 통통하고 힘있고 윤기 나는, 결도 살리고 컬도 힘있게 잡을 수 있는 컬을 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은 일단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힘을 길러주는 작업, 첫 번째 케라틴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서 다져주고요. 그 다음에 모발에 힘을 길릴 수 있는 애벌 작업으로는 P1과 CMC와 3D 하이퍼를 희석한 부분을 먼저 발라서 힘을 기르는 작업으로 전처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 손상도가 많은 관계로 수분을 바싹 말리고 영양제를 채워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CMC의 농도는 물의 농도를 1: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도포량은 전체 약이 100%다 하면 한 20-30%만 전체 모발에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임은 10분 이내로 방치 타임을 둘 겁니다. 10분 이상이 되면 경화가 좀 많이 일어나서 연화 타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로 발라주는 경화는 5분에서 10분 사이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객님의 머리를 보면요, 모발이 가늘면서 두피에 붙어나는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실 거예요. 뿌리가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셔서 일단은 뿌리가 뜰 수 있게 화학적 작용을 약재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모류 방향이 우리가 가마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누워나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딱 붙어서 힘없는 모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두피에 약이 닿으면 안 된다라 하는데, 이 약 자체는 환원제 양이 소량 들어가 있고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닥 두피에 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공 안에만 약이 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약을 소량으로 발라서 힘만 조금 길러주는 방법으로 모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붓을 눕히지 않고 90도 가까이 세워서 찍어주면 약이 뭉치지 않고 그 자리만 도포가 됩니다. 두피를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모류 방향 반대로 각도를 90도 들어서 텐션을 줘서 약을 발라서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의 머리는 두피에 너무 붓고 힘이 없기 때문에요, 두피까지 발라서 모류 방향 거꾸로 약을 발라서 덮어 놓으면 약간 모류가 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를 90도로 당겨서 도포해 준 다음에 모류의 반대 방향으로 교대로 넘기면서 시술해 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류부터 힘있게 조금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너무 장시간 방치를 하면 연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객님이 약 경화 작업을 한 10분 정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어떠한 밑에 부분에 약간 볼륨 있는 C커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연화 작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건강하게
약간 탄력있게 경화를 해놨기 때문에 연화를 강한 파워의 약으로 강한 연화를 보지 않고 순한 연화, 파워가 약한 연화로 펌을 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타입이 적정한 타입이 15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한 모발이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연화가 이루어지려면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미네이터 파워의 약이 굉장히 파워가 좀 약한 편입니다. N타입에. 그래서 N타입과 P3를 섞으면 파워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발도 한 10분 정도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연화를 보고 샴푸로 들어와서 시술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포 방법은 똑같이 우리가 스트레이트 판넬 스트레이트 하던 방법으로 각도를 주면서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제를 다 도포한 모습입니다. 발라진 약의 도포한 모습을 보면 스트레이트 판넬 스트레이트 그 각도대로 약을 다 도포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모발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약제의 힘에 못 이겨서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두피에 붙지 않고 이렇게 띄워서 약을 발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약의 시간을 연화 테스트는 한 5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타임이 지금 7분 정도 지났거든요. 중간에 연화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일단은 모발을 10가닥 이상 정도를 잡아서 약을 쓸어내립니다. 쓸어내리고 90도 정도 힘있게 누르는 게 아니라 대고만 있다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 힘이 남아있네요. 지금 한 70% 정도 연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아랫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발이 많이 조금 힘이 생겼네요. 보면 붙으면서 연화가 된 모습 보이죠? 아랫부분이 손상이 많이 컸기 때문에 윗부분보다 연화가 거의 진행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80~90%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클리프 작업을 통해서 조금 재배열을 해서 건강하게 모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재를 약간 닦아낸 다음에 아랫부분에 P1과 CMC 그리고 3D 하이퍼 그리고 N타입을 살짝 넣습니다. 살짝 넣어서 그냥 모발이 약간 경화를 시키면서 부드럽게 영양제, 지금 상태가 모발이 많이 평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CMC나 3D 하이퍼, CMC6, 3D 하이퍼 1, N타입 1, 그 다음에 P1 1. 환원제를 소량 이렇게 10%씩 넣는 이유는요. 닦아내고 영양제랑 같이 희석이 되면서 재배열이 되라고 그런 상태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프 작업을 바로 위에 도포합니다. 영양제를. 손상이 심한 모발일수록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만 표현이 된다면 약재를 쭉 닦아내고 윗부분은 조금 진행이 더 많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잘라주시고 산성 영역에서 활동하는 환원제들은 알칼리 환원제들과 작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컬력 형성하는 데 훨씬 우수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산성 환원제를 조금 더 발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3분 후에 샴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전에 지금 3분 후에 들어갈 텐데 같이 버퍼 작업을 pH 조절제 그리고 알칼리제 제거. 알칼리제는 샴푸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버퍼를 꼭 뿌려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버퍼를 원래는 충분히 뿌려주셔야 하는데 이 밑에 부분에 클리프 작업에 영양제를 발랐기 때문에 그냥 오일 살짝 덮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후에 샴푸하고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술하기 전에 건강한 모질, 그 다음에 머릿결 표현을 위해서
모발의 피막을 형성하는 중간 처리제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처리 제품으로는요, 케라틴 단백질과 모발의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히트업을 발라서 중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업 솔루션 직접 기구가 수루하면서 진행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리뉴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점도가 있기 때문에 점도가 없는 히트업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처리 제품을 발라주는 이유는 모발의 수분을 날아가는 걸 조금 중간에서 막아줄 수가 있고요. 모발의 질감을 조금 우수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중처리 제품을 발라줍니다. 겉부분과 끝자락에만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론 기구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오일 타입의 세럼을 모발 전체에 발라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오일 세럼의 종류는 모발에 발라주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체 수분량을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열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일을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모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펌을 이루는 결합 조직 중에서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는 모발은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큐티클이 가늘고 피질 자체가 부족해서 어떤 환결합이나 이온 결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컬력이 가는 모발이 항상 약하게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모질은 수소 결합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최대한 신경을 써가면서 날아가지 않게 조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제를 뿌린 지 5분이 지난 상태고요. 버퍼를 뿌리도록 할 텐데, 버퍼 뿌리는 이유는 일단은 pH를 산화제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버퍼를 활용해서 원래의 pH를 맞추기 위해서 버퍼를 뿌려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발에 가산화수소가 잔류를 하면은 모발이 결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버퍼를 뿌려줍니다. 버퍼를 뿌릴 때는 그냥 안개봉구처럼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고객님의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잔머리가 많죠. 모발 중간에 다 끊어져 있고 힘이 없고 중간에 뭐 이렇게 지푸라기 느낌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수수 수염 같은 질감을 갖고 계셨던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님의 일단 기본은 머리에 힘있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힘있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을 연출해 드렸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약한 머리를 경화를 시켜놓고 다시 약간의 컬을 걸기 위해서 연화를 하고 그 연화로 인해서 모발이 또 힘이 없어졌을까봐 살짝 모발을 단단하게 큐티클을 조여주기 위해서 마무리 클리퍼 작업을 통해서 건강하게 모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장님들도 살롱에 있어서 안 된다, 탈색머리나 묵은 머리는 펌을 걸 수 없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이러한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시술하시면 성공적인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구 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건 약간 딱딱하게 해주는 경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너무 딱딱하고 거친 머리는 부드러운 연야 방법, 근데 그거를 강한 어떠한 펌제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 약을 10%에서 20% 정도 들어간 파워가 낮은 약들을 사용을 해서 하시면 크리니 제품만 사용한 것보다 훨씬 결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산성이나 알칼리 쪽에서 환원제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성 쪽에서 띈 환원제가 결합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알칼리와 산성을 넘나드는 환원 방법, 연화 방법, 경화 방법을 사용하시면 항상 건강한 머리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우리 고객님들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